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내용.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들려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역사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오늘 이야기 들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세기 후반에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서로 사이가 어떠하였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이 당시 6세기 말 7세기 한 요 정도의 동북아시아의 형세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좋은 거고요. 파랑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때 고구려와 백제는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사이가 좋았고요. 수와 신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백제와 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이가 좋았죠. 왜냐면 신라를 공격하였고요. 자, 그리고 또 돌궐과 고구려 또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신라 쳐서 둘이 사이 안 좋아요. 자, 신라 또 외한테 공격받아서 둘이 사이 안 좋아요. 하지만 신라와 고구려 또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신라가 뭐 했어? 한강 가셨잖아. 신라가 고구려한테서 한강 뺏었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제와 신라도 사이 안 좋은 이유 있죠? 신라가 백제한테서 한강 뺏었잖아. 자, 고구려와 당은요.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돌궐과 수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요거를 우리가 십자가 외교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한 번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은 서로 대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았다. 6세기 중엽 신라는 한강 유역을 빼앗아 삼국의 주도권을 차지하지만 가장 먼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빼앗아서 삼국의 주도권을 차지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게 되죠. 요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백제는요, 관산성 전투에서 죽은 성왕의 복수를 위해서 신라를 자주 공격하였고요. 자, 관산성에서 죽은 성왕의 복수를 위하여 신라를 자주 공격하였고요. 고구려는 뭘 찾기 위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중국에서는 이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전세가 크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 신라는 고구려랑 백제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누구랑 연결을 하려면 수와 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해요. 왜냐면 고구려랑 백제 다 신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왜도 싫어하네. 얘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신라 수랑 손을 잡게 됩니다. 한편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북으로는 돌궐, 남으로는 백제 및 외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수에다가 맞서게 되니까 요렇게 보면은요. 왕따 누구야? 신라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구려가 수의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여러 연맹을 맺었다고 했는데 결국 전쟁은 터지게 됩니다. 자,
자, 중국을 통일한 수문제는 고구려의 굴복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해 옵니다. 자, 얘네들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구려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 오는 것이죠. 이해는 가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와 수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얘는 계속 얘한테 압박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편하시겠죠? 자,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을 자처하던 고구려는 내가 세계의 중심이야.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고구려의 수의 요구를 일단 첫 번째. 수가 고구려한테 첫 번째로 수가 고구려한테 압력을 가해 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야, 너 우리한테 무릎 꿇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고구려는 수에다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수의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해요. 즉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수 빡쳐 안 빡쳐? 개빡쳐. 세 번째로 수가 침략을 해옵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로 누가 막아요? 고구려가 막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요때는 침략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제였어요. 근데 두 번째로 침략해오는 사람이 바로 중국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던 양제가 이제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자, 중국의 양제 몇만 군사, 11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로 침략을 해왔으나 고구려 또 어떻게 해요? 물리칩니다. 자, 물리치고요. 자, 그러다가 수는 고구려의 잠깐만. 어쨌든 물리치긴 되는데 그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자, 수는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으로 요동성 공격에 우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30만의 별동대, 진짜 빠른 사람 30만만 가지고 직접 평양성으로 바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요때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였고요. 그러나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게 되고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7세기 살수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도 고구려는 수의 침략을 몇 차례 더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게 되고요. 그 수는 무리한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곧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수를 이어 당이 건국되자 고구려는 한동안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이가 좋아야 돼. 왜냐면 고구려 바로 전에 누구랑 싸웠어요? 수나라랑 싸웠잖아.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 고구려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졌을 거예요. 지금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도 안 좋고 이길 가능성도 많이 없으니까 일단 복귀될 때까지만 좀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당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다가 당 태종이 즉위한 후부터 고구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누가 즉위한 후부터? 당 태종이 즉위한 후부터 고구려는 압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역에 뭐를 쌓냐면 이때 막 압력을 가해오니까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이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요. 보장왕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일단 여기부터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류왕이 있어요. 그 보장왕 전에 있던 왕이 영류왕이거든요. 그리고 보장왕이 있고요. 연개소문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영류왕은요. 친중파예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라는 파고요. 연개소문은 완전 싫어해요. 중국을 완전 hate예요, hate. hate. I don't like가 아니라 I hate China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영류왕은 그러면 연개소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이 연개소문이 있던 그 가문 자체가 되게 높은 자리라고 해요. 바로 망리지라는 자리인데 그 망리지라는 자리를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한 국무총리 정도 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국무총리나 되는 자리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계속해왔던 자리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영류왕은 이 연개소문이 망리지가 되면, 국무총리가 되면 완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국무총리 못 되게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이때 연개소문이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바로 이 영룡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중국 진짜 싫어한다 그러고 그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중국을 좋아하는 척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망리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 장악하고요. 보장왕이라는 허수아비 왕, 최대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왕을 왕위에 세웁니다.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했던 첫 번째 일,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연개소문은 누구와 연합?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친다라는 겁니다. 신라를 쳤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당을 견제하는 등 강력한 대외 정책을 피게 됩니다. 당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트집 잡아서 고구려 침략하죠. 자, 당군은 요동성과 백암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안시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당군은 안시성을 포위하고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은 굉장히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서 결국 누구를 물리치냐? 당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당의 침략을 받았지만 모두 막아내게 되죠.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낸 것은 고구려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구려가 만약에 막지 못했다? 지금 한반도는 중국의 점령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나중에 고구려 침략에 실패한 당은 이후 신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협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완료되었습니다.